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출산시마다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지급하여 망국적인 인구 감소를 막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4년 만에 나간다. 촛불시 탄핵, 국회에서 개헌, 그리고 청와대는 구판이 벌어진다. 25년 전에 예언한 것이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이런 것이 말입니다. 미래 출산 사이클이 무너진다는 걸 내가 알고 한 거예요. 전 국민이 나를 그냥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죠. 근데 요즘에 그게 딱 맞잖아요. 그 사람 보고 왜 나보고 안티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자유에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티는 있게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있어요. 백척간. 데드크로스라고 하던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보다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새로 태어난 출생자가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어서 네. 생긴 데드크로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출생률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추세를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5,200만 명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는 이보다 더 늘어난다 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건데요. 네. 내려올 게밖에 안 남았다는 네, 얘기인데 우리 출산율 낮다는 얘기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그렇죠. 이 줄어드는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하죠. 예, 속도가 역대급, 요즘 말로 월드 클래스급인데요. 네. 월드 클래스는 사실 별로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네, 경제에 주는 영향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단순한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20, 30대 여성이 10년 사이에 25%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상품을 만든 회사가 국내에 4군데 있다. 그러면 별다른 일이 없어도 이 중에 하나는 10년 안에 없어져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이거보다 이게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더 크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제 따져야 되는 문제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만드는 드라마 제작비 보통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회사인 넷플릭스는 이보다 한 2~3배 정도를 더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기업이 배포가 크고 또 미래를 잘 봐서 이런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돈을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매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국내 방송사들이 더 통 크게 제작비를 쓰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기존의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벌면 되기 때문에 국내 인구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지만요.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다가 소상공인처럼 작은 사업자일수록 내수 의존도가 높고 또 이게 만들어주는 일자리 숫자도 많기 때문에요. 결국 이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인구가 줄면 소비자가 사라지면서 생산이 그렇죠. 줄고 따라서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악순환이 이제 네. 반복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복지 부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죠. 그렇죠. 이거 얘기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통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에서부터 65살 그 사이의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은 이 경제활동 인구가 그보다 연령이 어린 사람 또는 노인층의 숫자를 합친 것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30년 뒤에는 이 비율이 1대1로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럼 이 비율이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 국민연금을 보면 최근에 이제 공단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이제 안내서가 이제 보내잖아요. 예. 예, 이대로 못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돈 지금 통보세대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금의 투자 수익이 아주 획기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저희 자녀 세대들이 지금보다 연금을 4배, 5배, 그보다 더 이상으로 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의 숫자가 지금처럼 윗세대의 절반이 안 된다면 연금 재정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바닥에 나거나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